자, 보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12번부터 볼게요. 12번이 조금 독특했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늘 얘기하죠. 뭐라고? 내가 아는 걸로 바꿔요.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 물어보면 뭐부터 따져보자고? 라니냐부터 따져보자고. 그리고 엘니뇨 물어보면은 부호는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싹 다 뒤집으면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한 거 얘기할게요. 그럼 먼저 우리 거기 뭐 나오냐면요. 복사 에너지 편차하고 수온 편차 나오거든요. 우리 복사 에너지 편차는 잘 모르죠? 수온 편차만 봅시다. 아니, 생각해봐. 이게 뭐에 대한 정보면은 뭘로 봐도 하나만 찾아도 찾아져요.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으면 하나만 찾는 거야. 알았지? 한 놈만 패는 거야. 그러면은 먼저 서태평양이고 동태평양이에요. 여기 어떻게 되죠? 용승이 있어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서늘하고 여기가 좀 따뜻하죠. 그래서 서늘하니까 하강기류 생기고 따뜻하니까 상승기류 생겨서 여기에 구름 뭉게뭉게 생기고 비점 오고 이게 평상시의 모습이야. 자, 근데 이 시기에서 라니냐 시기가 되면은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동서 편차가 심해지고 용승이 더 강해지니까 물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어떻게 되죠? 차가워지죠. 라니냐 때 동태평양은 더 차가워지고 여기는 더 따뜻해져요. 그러면 뭐에서 뭘 빼래요? 관측값 마이너스 평년값이죠. 그럼 차가워졌으니 관측값은 작게 나올 것이고 작다 빼기 평년값은 이거보다 온도가 높았으니까 큰 값이죠. 온도가. 그럼 빼고 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부호가 뜨니까 라니냐 때 이 온도 편차가 마이너스가 나는 게 동태평양이고 그러면은 반대로 더 따뜻해졌으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나면 서태평양이겠구나 라고 하면 그만이죠. 라니냐 때는. 그런데 문제에서 A는 엘니뇨 시기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부호를 뒤집어야겠죠. 엘니뇨 시기니까는 엘니뇨 시기 때는 여기는 플러스 값이 뜨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뜨면 돼요. 그런데 수온 편차가 A가 엘니뇨인데 플러스예요. 어라? 동태평양이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봐주세요. 나중에 볼 때 편하게. 여러분들 사람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런 걸 내가 해야 할 거구나 하고 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그 시기가 다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은 과거에 저걸 보는 시점이 없었냐? 있었겠죠, 그게. 그게 이제 조금 나중에 있냐? 전에 했었냐 차이일 뿐이고요. 아직 시간 많아요. 지금 몇 월이야? 지금 3월이죠? 3월 끝난 건가, 이제? 4월이죠? 4월이면 아직 괜찮아요. 4, 5, 6, 7, 8, 9, 10. 11은 뺄게요. 7개월씩이나 남았어요. 여러분들 7개월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사귀어서 7개월 이상 사귀어본 경험도 없는 사람도 많을걸요? 7개월이면 잠깐만 3개월 좀 더 지나면 100일이죠. 그쵸? 100일 자기 100일 됐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치 100일 전에 헤어질 확률이 더 높잖아. 그렇잖아. 7개월이면 아직 많이 남았다니까요, 여러분들. 7개월이면 할만해요. 7개월 동안 숨 참아봐. 못 참어.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복사 에너지는 도대체 뭐냐? 복사 에너지는요,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복사 에너지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햇빛이 비추면 지표면에 열을 방출할 거거든요. 이 열을 우주에서 인공위성이 찍었을 때 적외선 영상 촬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평상시에는 구름이 있죠. 여기 서태평양이고요. 여기 동태평양이에요. 그럼 여기서 열이 일부 뺏기죠. 그래서 여기는 적외선 방출량이 좀 적고요. 이쪽이 적외선 방출량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아요. 평상시가. 자, 그런데 라니냐 시기가 돼서 편차가 커지면요. 여기에 수온이 올라오면서 여기는 어떻게 되죠? 더 차가워지면서 구름이 없어지는데 여기는 상승기류가 더 발달해서 구름이 더 잘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열이 더 잘 뺏겨요. 그래서 복사 에너지 양이 훨씬 더 줄어들어요. 자, 그럼 라니냐 시기죠. 이게 라니냐 시기는 복사 에너지 양이 서태평양이 적어요. 그리고 평상시보다 더 적어졌으니까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니까 마이너스 값이 떠요, 이쪽이. 그럼 이쪽은요,
이쪽은 구름이 더 없어지다 보니까는 뺏기는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측정이 돼서 플러스로 찍혀요. 복사 에너지 양은. 아니 근데 사람들은 가끔 거꾸로 생각하더라고요. 쌤, 아니 여기가 더 덥고 더 차갑고 이걸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는 적도 지역이죠. 무역풍이 강했냐 약했냐지 태양빛이 적게 들어오냐 많이 들어오냐 차이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가열이 많이 되냐 적게 되냐 차이인 것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는 지구가 방출하는 양은 비슷한데 구름이 가렸냐 안 가렸냐로 따져주시는 게 맞아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시기에 저기 복사 에너지 편차 나오면요 구름에 의해서 막혔냐 안 막혔냐를 따지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라니냐 시기인데 엘니뇨 시기라며요 이거 지금. 엘니뇨 시기면 어떻게 하면 돼? 부호 바꾸면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런데 복사 에너지 양의 편차가 A 위치가 엘니뇨 시기인데 마이너스 떴죠. 아, 역시 영락없는 동태평양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A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동태평양이에요. 자, 그럼 기억 서태평양에 위치한다? 아니에요. A는 동태평양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12번이 은근히 많이 틀렸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강수량은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편차가 플러스일 때 언제죠? 라니냐 시기죠. 라니냐 시기에서는 지금 강수량은 에너지가 편차가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일 때보다 적다? 플러스일 때는 라니냐가 거의 비가 안 오죠. 그나마 마이너스가 떴을 때가 그나마 좀 비가 오네요. 그러면은 강수량은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량이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일 때보다 적다. 맞네요. 라니냐 시기니까 플러스면은 비가 더 안 와요. 그나마. 여러분들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아예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항상 착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런 거 있잖아.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이 다 생각하는 나쁜 마음은 뭘까요? 아침에 늦잠 잘까? 뭐 이런 거? 짜증나. 그쵸?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지. 아, 맞다. 며칠 전에 수영장에서 내 스케줄 아침에 수영장 가서 좀 졸았거든? 꾸벅꾸벅 졸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목이 피곤해 하니? 그랬고, 잠을 못 잤다고. 그랬더니 왜 잠을 못 자니? 그랬고, 잠을 못 자고 왔다. 그랬더니 몇 시에 잤냐? 새벽 4시에 잤다고. 그랬더니 나보고 야간 근무하니? 그래고 야간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거 끝나고 이제 다시 출근해요. 그랬어. 그랬더니 다들 잠은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니? 나보고 한 새벽 4시쯤 자서 한 8시쯤 일어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어떻게 사니? 사람들은 왜 내 스케줄을 얘기해주면 다들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사냐고. 그쵸? 나름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저기 시간 나면요. 불 끄고 어딘가에 처박혀 있으면 무조건 자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평균 해면기압은 엘니뇨 시기가 평년보다 낮다? 평균 해면기압은 원래 높죠? 그런데 라니냐 시기는 더 높아져요. 하강 기류가 더 높으니까. 그런데 여긴 엘니뇨죠? 그러면은 해면기압은 엘니뇨 시기가 평상시보다 좀 낮아지는 거죠. 고기압이 조금 낮아지네요.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12번 좀 까다로웠어요. 그나마 올해 본 것 중에서는 얘가 좀 까다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얘는 좀 편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B의 속도가 2100이래요. 그런데 A의 속도는 4200이죠. 딱 몇 배죠? 2배죠. 그럼 거리도 몇 배 떨어져 있어야 돼요? 딱 2배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서 B까지가 30메가파섹이니까는 A까지는 60메가파섹이다. 기억이 맞아요. 자, 기억 없는 애 걸러보세요. 2번, 4번 걸러지죠. 자, 니은 갑니다. 허블 상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수태 속도, 자, 허블 상수, 자, 수태 속도 V는 HR이죠. 허블 법칙에 의하면은요. 자, 여기 H를 구해야 돼요. 내가 이거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후퇴 속도는 나와 있죠. 후퇴 속도는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저 뭐 볼 거예요? B 볼 거예요. 거리도 나와 있죠. 그럼 H는 어떻게 하면 돼요? H는 R분의 V. 자, 그럼 V부터 써볼게요. V가 2100 곱하기 R인데 30이니까 약분 차이가 30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뿅 이렇게 되겠네요. 허블 상수는요, 여지껏 역대급 나왔던 거거든요. 72, 71, 70, 69. 이 네 개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이거 넘어간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 니은 맞고요. 디귿. 자,
이것도 가만 보면요. 이걸 계산을 일일이 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 500이 맞냐만 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했을 때 흡수선의 파장이 507이라면 흡수선의 기준 파장은 500이다. 해봐. 해보면 되지 뭐. 그러면 기준 파장이 500이니까 500분의 그러면 얼마 차이죠? 7 차이인가요? 7. 자, 그 다음에 후퇴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준 파장분의 변화량 델타 곱하기 C를 하면은 이게 후퇴 속도거든요. 요거 수칙 하나만 좀 외워주세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기준 파장이 500이라면 이게 507하고 500 차이니까 7. 500분의 7 곱하기 속력이 얼마죠? 빛의 속력 C가 얼마? 3 곱하기 10의 5승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여러분들 여지껏 이거 가지고는요. 어지간해서 소수점 자리 갖고 10이 안 털거든요. 그러면 지수만 계산하세요. 5, 7, 3, 3, 7에 21, 5로 나누면 얼마죠? 5, 5, 4, 5, 20, 10, 5, 1, 그러면은 5는 5, 20, 42. 그러면 42 맞죠? 4200이니까. 그러면 얘 맞아요. 그럼 디귿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준 파장이 x 507 마이너스 x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미친 짓 좀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넣어보시면 돼요. 해보면 되지 무조건. 그치? 만약 어떤 여학생 좋아해? 물어보면 되지. 그러면 안 되겠다. 까이겠다. 그렇죠? 그죠? 물어보면 돼요. 안 되면. 자, 그 다음 14번. 자, 그린 가와 나는 두 외계 행성계에서 생명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다. 아, 거기 써있죠. 중심별 A와 B는 모두 주계열성이다. 자, 근데 생명 가능지대가 누가 더 멀어요? 나가 더 머네요. 그럼 나에 있는 중심별이 크기도 크고 광도도 크고 중심 온도도 높고 표면 온도도 높고 다만 수명은 짧고 그쵸?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광도는 A가 B보다 작다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니은 행성 표면의 온도는 A는 생명 가능지대 밖에 있으니까 추워겠죠? 얼음덩어리 있을 거고요. B는 생명 가능지대니까 물로 존재하겠네요. 그러면은 A가 B보다 낮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계열성에 머무르는 기간은 A가 B보다 더 길겠네요. 왜? 질량이 더 작은 애니까 수명이 더 길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은요. 글자만 잘 읽어도 대충 문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림만 봤더니 어떤 애들은 열점이 2개인데요. B는 왜 나중에 보니까 열점이 2개 아니에요? 근데 B는 왜 이렇게 화산이 많아? 그랬더니 어라? 그 화산 섬 아닌가? 뭐 이러질 않나. 그치? 그러지 마시고요. 자, 뭐라고 써있냐 볼게요. 그림은 판의 경계가 존재한 여러분들 열점은 판의 경계가 아니에요. 판의 경계가 존재하니까 발산형인지 수렴형인지 보존형 경계인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왜? 아니야? 왜 또 갑자기 쉬고 그래? 뭐가 생각났길래. 자, 그러면은 판의 경계가 존재하는 지역의 화산성과 화산활동 분포를 나타낸 건데 그러면은 여기 화산이 뿅뿅뿅뿅뿅뿅 이렇게 있는 B가 선을 그세요. 이게 경계인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에 화산이 있는데 화산섬들이 요렇게 있대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경계를 향해서 다가가는 거니까 이거 무슨형 경계? 수렴형 경계가 되겠죠. 자, 그럼 기억 이 지역에는 해구가 존재한다?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화산섬 A는 주로 화산섬은요 무조건 현무암질이에요. 네. 안산암질 얘기 나오는 건 뭐밖에 없죠? 섭입대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B라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활화산 B에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압력 감소에 의한 거다. 자, A는 압력 감소에 의한 게 맞아요. 하지만 B는 섭입이니까 이거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유식하게 이걸 함수 광물에 의한 영향이다. 물이 포함된 광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이 사실은 어렵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한번 잘 생각해봐요. 지구과학 문제에서는 잘생긴 놈이 성격도 좋고 키도 크고 돈도 많은 놈이어야 되고요. 못생긴 놈이 키도 작은데 성격도 지랄맞은데 돈도 없는 놈이어야 되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하려면 그 조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제일 빠른 거 찾아보면 되겠죠. 뭐가 제일 빠를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키 보면 되겠죠. 이거 너무 좀 그렇다. 씨, 키 크고 봐야 돼, 그치? 키가 커야 돼. 자, 그림은, 뭐, 그러고 생각했다. 일단 키는 커야 돼, 사람, 그지? 아씨. 내가 좀 몇 센치만 더 컸어도. 내가 진짜, 5cm, 제가 많이 안 바래. 5cm만 더 컸어도 내가 공부 때려쳤다, 내가 진짜. 내가 진짜 공부 때려치고 내가 딴 거 할 생각 한 번이라도 가졌겠는데, 키가 모자르다. 내 길은 공부구나. 어려서 판단했지, 내가. 자, 그림은 현재와 ABC 시기 자전축 어쩌고저쩌고. 딱 보니까 뭐가 없죠? 세차 운동이 없죠? 그럼 세차 운동이 없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스! 하면 되죠? 세차 운동이 없다는 건 참 편해요. 여러분들, 세차 운동이 없다는 건 얼마나 편하냐면요. 경사각이 커지잖아요. 그럼 계절 변화가 더 뚜렷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기억,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온은 현재하고 A하고 보세요. 공정계도 20년은 똑같은데 현재가 경사각이 더 크죠? 그러면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춥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현재 여름철 평균 기온이 현재가 A보다 높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편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했을 때 하루 동안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현재가 B보다 많다. 자, 근일점에 위치했을 때 20률이 크다는 소리는요. 뭐가 되는 거죠? 지금 타원 궤도를 그려보면요. 안 되면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그림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안 그리고 눈으로 하다 보면 가끔 놓쳐요. 태양이 있으면은 지금 지구는 타원 궤도죠. 20률이 크다는 소리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근일점이 더 가까워지고 원일점이 더 멀어져야 되니까 타원이 더 찌그러지게 그리는 거죠. 자, 참고로 근일점에 위치했을 때 언제가? 요때가 20률이 더 클 때가 태양에 더 가까우니까 태양에서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복사 에너지는 현재가 B보다구나. 20률만 보세요. B하고 현재 중에서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니까 B가 더 커야 되겠죠? 틀렸네요. 그럼 이때는 자전축 경사각은 안 봐도 돼요? 네,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지구가죠? 조건이. 북반구도 아니고 남반구도 아니고 지구 전체니까 그냥 가깝고 먼 것만 보시면 되지 자전축이 돌아가는 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자, 남반구 중위도 지역의 기온 연교차는 B하고 C 보세요. 20률 똑같죠? 그럼 뭐가 더 클까요? 경사가 큰 놈이 여름은 더 더워요. 연교차, 그러면 C가 겨울이 더 춥고 여름은 더 더워야 되니까 연교차가 C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B가 C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아니죠? C가 더 커야 돼요. 틀렸어요. 16번의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17번. 여러분들 17번 문제를 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저는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거 알아? 아이씨, 그게 뭐야 도대체? 씨, 그지? 아유, 왜 말할 때 보면 꼭 그런 사람 있잖아. 그거 말이야. 그게 뭐라고 내 말은 도대체. 얘가 그래, 얘가. 17번 문제 보면은요, 솔직히 문제만 봐서는 어쩔이에요, 어쩔. 니네 요즘 유행하는 어쩔 팁이야. 이것만 봐서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보니까, 이것만 만나 봐주면 그만인 거잖아. 그죠? 그래요, 그게 다예요.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뭐만 따라가냐면요. 문제는 다 봤다고 치고요. ABC는 절대 연령이 10만, 150만, 400만 년 중 하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옆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은 아이고 비었냐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이게 네모나게 돼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정자긋기하고 역자긋기가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먼저 제일 짧은 10만일 때는 여기가 까만색이니까 정자긋기예요. 그 다음에 150만 찾아보세요. 150만이면은 150만 15면은 여기쯤에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거 역자극기예요. 그 다음에 400만 가보세요. 4자 찍은 것도 흰색이네요. 역시 역자극기예요. 그러면은 정자극기면은 지금 있는 복각을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역자극기면 부호를 바꿔주셔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플러스 50 마이너스 45 플러스 48이거든요. 이 중에서 두 개는 부호를 반대로 보셔야 돼요. 참고로 복각이 마이너스면은 남쪽이란 소리고요. 복각이 플러스면 북반구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또 뭐라 했냐면 이 지게는
지궤는 땅덩이 말하는 겁니다. 이 지궤는 계속 북쪽으로 이동한대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지구가 있으면요. 회전축, 적도. 여기에 있는 땅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복각이 마이너스 큰 값에서 0에 가까워져야 돼요. 여기서 올라가면요. 복각이 0에서 플러스로 더 큰 값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만 봐서는 솔직히 이거 갖고 고민을 엄청나게 하더라. 이거를 경우의 수를 다 때려 넣어 갖고 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능력도 좋아요. 그치? 그럼 뭐 그렇게 해. 묻지도 않는 건 대답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나중에요. 너 이제 나중에 군대 가면 고참들이 그럴 거야. 불러다 놓고. 야, 오늘 뭐 잘못했냐? 나 다 한다. 내가 너 잘못한 거 다 들었거든? 나 얘기해. 지금 얘기하면 용서해 줄게. 제가 말입니다. 아까 사실 말입니다. 폭할 때 침 뱉었습니다. 뭐 그런 거 하겠지? 그럼 뭐 이 새끼? 그럼 사실 몰랐던 거지. 그것도 나도 그거 왜 알아 했거든? 재밌어. 뭐가 재밌냐면요. 그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고참들이 쭉 있잖아. 이렇게 손 들으라 그래. 자, 이 중에서 제일 싸가지 없게 생긴 애 짚어봐. 아이씨, 그거 어떻게 이거를 안 하면 죽는다. 이러잖아, 이제. 그럼 이 새끼 봐라? 그러면서 또 그러고 지랄지랄하고. 또 다시 올리면 또 이거 봐라? 또 거기 뭐 사기치네? 그러면서 또 그러지. 그게 제일 싫어. 그게 제일 싫고, 두 번째로 싫은 거. 노래 불러봐. 아씨, 내가 무슨 죽국박스야? 누르면 노래가 나오게? 아는 노래라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나나라의 이유로 아는 노래가 없는 사람한테 뭘 말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치? 참고로 고1 때부터 클래식 들어갔고, 가요를 잘 몰라요. 그러다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그거 알아 수준이야, 그렇게 되면은. 그러지 마. 거기 시킨 대로 해. 이 지게는 북반구에 위치했니? 니은, 정자극계 생성된 암석은 B니? 디귿, 화성암의 생성 순서는 A, C, B니?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이 지게가 북반구에 위치하니? 라고 했으면, 셋 다 플러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부호를 뒤집어 봐도 둘 중에 하나는 셋 다 플러스는 죽어도 안 나와요. 근데 말이야, 이건 된다? 부호를 이건 되더라고 또 보니까는. 이건 되네? 어라? 그러면은 현명하게 남반구네? 땡. 그 다음에 니은 정자극계 생성된 암석은 그러면 봐봐. 얘 중에서 얘만 부호 안 바꿔도 되니까 B가 정자극기네? 맞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쪽에서 일로 가니까 마이너스가 큰 값, 제일 큰 값이 뭐야?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5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되네. 그래서 A 1바, 2바, 3바 순으로 가면 되네. 그래서 A, C, B 순서로 되네 이거는. 니은 디귿이 되네. 이렇게 되면은 남반구라고 하면 모든 게 말이 되네요. 북반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뭐 봐봐요.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셋 중에서 두 개 부호를 바꿨다고 칠게요. 북반구라고 치고 얘가 마이너스라고 정자극기가 아니어서 역자극해서 플러스로 바뀌었다고 쳐도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건데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이쪽에 하나 있다가 둘 다 플러스가 이쪽에 있다는 거는 이게 무슨 순간이동도 아니고 여기 때문에 갑자기 푸슉 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손오공 모르나요? 드래곤볼 모르나 여러분들은? 이거 모르나? 순간이동도 아니고 그쵸 이건 불가능해요. 지게 이동하는 거는요 조금씩 이동하는 거지 이렇게 한 번에 못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18번은요 이거 파장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그냥 상식처럼 알고 있을게요. 자, 우주 배경 복사가 언제 발생되었냐면 38만 년이죠. 38만 년 때 3000켈빈의 온도래요. 38만 년에서 빅뱅온 38만 년에서 3000켈빈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이 방출이 됐대요. 그런데 우주가 점점 식어가면서 파장이 점점 길어져서 현재는 몇 켈빈? 2.7켈빈에 해당하는 파장을 갖고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쭉 보시면은 단 현재 우주의 람다의 맥스 값은 약 10, 100, 1000 마이크로미터. 여기가 1000 마이크로미터짜리의 파장 값을 갖는데요.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러면은요. 자, 얘를 땡기니까 파장이 점점 길어지겠죠? 여러분들 이게 물리선택자가 아니니까 잘 모른다는 사람들은 고래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가 한 파장이거든요. 그럼 저게 L이라고 써 있는 게 파장 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얼마씩 놓기로 했냐면은
여기 써 있었던가? 측정값의 1cm를 2마이크로로 가정한대요. 그러면은 1.9, 2.8이니까 약 3이라고 치면은 한 6마이크로미터까지 늘어난 거죠, 파장대가. 그런데 6인데 여기는 1000이니까는, 아직도 멀었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기억, 우리의 우주의 크기는 점점점 커지니까 다일 때가 라일 때보다 작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우주의 팽창함에 따라서 람다 맥스 값은 더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는 라일 때가 현재보다는 높았겠죠? 항상 뭐든지 현재 전이니까 이때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나쁘지 않았죠? 그 다음에 19번을 가끔 틀리는데요. 19번은 좀 이따 하고 20번을 먼저 할게요. 20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원의 부피 언제 배우죠? 원의 부피 계산하는 거.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거 언제 배우죠? 아니, 4분의 3 파이 r 세제곱이든가? 이거 언제 하죠? 중학교 때 하든가? 모르네. 자, 구의 넓이는 제곱인데, 대신 부피는 반지름의 세제곱이거든요? 그거 왜 물어보냐면요. 거기 보시면 20번에 보시면은 디귿에 태양 내부의 밀도가 태양 내부의 밀도가 평균 밀도보다 큰 영역의 부피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표에 보시면 점 찍혀 있는데 여기 점 찍혀 있는 거 값 쭉 따라가 보면은 얼마죠? 0.4보다 커요, 지금. 한 0.4xx 값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부피를 따지려면 얘 몇 제곱을 해주셔야 되면 얘 세제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세제곱하면 40%보다는 작다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0.4면은 곱하기 100 하면 40% 이상 아니냐? 그치? 반지름은 40%가 되네요. 하지만 부피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귿을 참 많이 틀렸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리고 니은은 이거 태양이죠.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태양은 제일 바깥쪽이 무슨 층이라고요? 대류층이라고요. 그래서 제일 바깥층이 대류층이었고 대류층은 안쪽과 바깥쪽에 뭐가 크다 그랬죠? 온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20번에서 태양 표면 쭉 가다 보면 온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빡 떨어지죠?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곳이 대류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C 지점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C는 아직 온도가 안 떨어진 거죠? 거기는 중심에서 좀 벗어났으니까 복사층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틀려요. 근데 사실 기억이 조금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니은 디귿이 없으니까 답은 1번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질량이 태양 정도니까 PP 반응이 우세한 거고 CLO 반응이 좀 약한 거죠. 그래서 PP 반응이 우세하긴 한데 A점이 B점보다 많냐라고 물어봤는데 조금 뭐랄까 배운 적이 없죠, 이거는. 맞아요. 배운 적이 없어요. 이거는 니네 교과서상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교과서를 좀 넘어간 내용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출제자가 벗어날 구멍을 만들어 놨죠. 왜? 니은 디귿이 틀렸어요. 답이 기억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6번 답 없음이 있지 않는 한은 힘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기억이 맞는데 A점이 좀 더 많은 건 사실인데 조금 그래요. 온도가 더 높아요. A점이.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은요, 여러분들이 왜 틀렸냐면요, 이거 나오면은 제발 부탁인데, 관찰자 위치 좀 제발 좀 신경 써주세요. 관찰자 위치가 사선으로 돼 있죠? 여러분들 이런 그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관찰자 따라가서 그림 하나만 그리세요. 제일 속편하게 궤도가 중심궤도, 행성궤도 두 개가 있고요. 관찰자 이렇게 써있죠. 여기 있죠. 관찰자가 지금. 여기다가 동그랗게 해서 지구 이렇게 하나만 써주세요. 그럼 잘 안 틀리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구에서 관찰자에서 열십자 하나 그리세요. 이게 공통 질량 중심이고요. 행성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냐면은 요 방향으로 돌고 있대요. 자, 그래서 시선 속도는요. 이 방향일 때가 이 방향으로 별이 멀어지면 시선 속도가 플러스, 다가오면 마이너스거든요. 참고로 여기나 여기가 시선 속도의 최대 속도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T1일 때가 0이죠.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0은. 그 다음에 T1, 다음에 T2로 넘어가는데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여기가 T2, 그럼 여기가 T1이죠. T1, T2, T3, T4, T5 이렇게 돌아가줘야 돼요. 순서대로 도시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구에서는 이 별이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편의량 갖고 따질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얘가 이쪽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그림, 여기는 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그림처럼 나올 때는 내가 얘가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판단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속도를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다가올 때 최대값, 멀어질 때 최대값이죠, 성분이. 그때만 내가 얘가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최대 속도, 관찰자에 대해서예요. 관찰자 이쪽에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 그림 꼭 그려주셔야 됩니다. 관찰자를 안 쳐다보고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식 들어갈 때 신랑이 없이 결혼식 가는 거랑 똑같아요. 저도 한 번밖에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내가 결혼 한 번 해봤는데 그때 느낀 건 뭐냐면 두 번은 못 하겠어요. 힘들어서. 가끔 왜 무슨 어디 나라 보면 막 밤새도록 결혼식하고 그러잖아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 난 못 하겠지만. 결혼은 두 번은 못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웨딩 사진 촬영하잖아요. 웨딩 촬영. 그때 빈정상 한다? 무조건 여자 위주야. 우리는 옷도 못 골라. 여자가 뭐 고르잖아요? 그럼 내 건 맞춰져 있어. 거기에 세트. 그게 내 거야. 그래서 그거 입어야 되고요.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아세요? 나중에 그 사진 고르러 갈 거거든요. 지들이 잘 나온 거 골라요. 오징어가 돼서 나오든지 말든지, 그리고 살짝 오징어 돼서 나온 거 고른다? 신부가 더 예쁘다. 그 소리 듣고 싶어. 아까 여러분들이 그 앨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때, 신랑이 낫다. 이 소리 잘못하면 안 돼요. 무조건 신부가 훨씬 낫다. 알았죠? 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신랑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무조건 딸이에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들인데요. 애가 너무 예뻐서 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알았지? 근데도 불구하고, 아들인가? 내 딸이 왜 떡두꺼비 같아? 이럴까봐. 그럼 안 좋아하잖아. 그리고 또 뭐 보시면 되냐면요. 머리띠. 신생아들은 머리카락이 없거든요. 하고 여기 띠가 둘러져 있는지 보세요. 이게 있으면 무조건 딸이에요. 맞죠? 저도 결혼하고 알았어요, 얘는. 근데 만약에 거기다 대고 아들이에요 그러잖아? 아니, 여기 띠가 보조씨인데 눈깔이 핀 거 아니야? 왜 난 딸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맞죠? 자, 그 다음에요. 기억.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는 지구와 요거 중심별이에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T1일 때가 더 멀리 있는 거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중심별이 행성의 나에 위치할 때, 나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어디예요? T1하고 T2 사이인데, 여긴 T2에서 T3 사이라고 물었으니까 아니에요. 괜찮죠? 그 다음에, 다음에 이거 좋은 걸로 좀 바꿔야지. 야, 나와. 그 다음에, T5일 때 여기 있어요. T5일 때 별이 여기 있죠? 그럼 행성은 항상 중심의 반대편에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얘가 행성이 가릴 수가 있죠. 중심별을. 이러면은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현상이 나타난다. 답은 기억 디귿 5번 되셔야 돼요. 이번 지구과학 문제가 아주 어렵지는 않았어요. 아주 어렵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요. 19번이 좀 쉽게 나왔어요. 요거 계산하는 게 좀 어렵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16번하고 13번이 계산인데 이게 좀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항상 어렵게 나오는 게 좀 쉽게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쉽게 나왔던 부분이 조금 뭐랄까 조금 애매하다가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풀면은 딴 생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조금 강했어요. 그리고 역시 지구과학은 풀 때마다 느끼는 건데 생판 모른다고 쳐도 약간의 지식으로 최대한 있는 거 끌어당기면은 우리 영끌한다 그러죠. 영끌하면은 어느 정도 보기에서 지금 걸러서 확률을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는 걸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갔죠. 그런데 3분의 1에서 2분의 1도 찍으면 잘 안 맞아요. 그치? 그놈의 찍기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나 같으면 여기 안 찍고 난 로또 찍을래. 그럴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들 이거 찍었는데 틀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다행이다. 수능 때 찍을 운을 아직 안 썼구나 라고요. 찍어서 많이 맞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씨, 수능 거 땡긴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수능 날 찍어야 돼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난주 교재 볼까요? 지난주 교재에서 제가 지난주에 다 못했고 좀 일부 봤었고 일단 모의고사부터 봤었거든요. 모의고사 제가 답지 드렸죠.
답지 드렸는데 그거 채점 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눈에 걸리는 것만 일단은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76페이지인가요? 모의고사가? 76페이지서부터 거기 답지 줬죠, 제가. 나중에 한번 채점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직 문제를 풀 실력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문제는 그냥 풀어보세요. 괜찮아요. 하나도 몰라도 좋으니까. 근데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그러면 참 풀기가 싫어요. 그냥 뭐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괜찮아요. 지구과학이란 과목이 맨땅에 헤딩할수록 성적이 느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냅다 뭔가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매번 모의고사도 그렇지만은 이번엔 본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자꾸 돌고 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문제가 낯이 있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중요하니까 자꾸 물어보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나중에 그 부분을 공부하게 됐을 때 이게 그거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면 내게 충분히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내용 공부만 나중에 이거 안 하고 내용 공부만 나중에 하다 보면 에이씨 모르겠다. 어디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안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게 그건 것 같고 앞장 5장 하다가 졸고 다시 또 모르겠으니까 앞에 또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앞장만 신나게 봐가지고 어디 저기 고지자기 하기 전까지 그래서 풀른 구조론까지는 잘하더라고요. 대부분들이.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76페이지에서요 1번은 됐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2번 보세요. 2번에서는요, 여러분들, 거기 A, B 보세요. A도 수렴이고요, B도 수렴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지 않아요? 나에서, 거기 보시면은, 디귿, 나는, 어디 갔더라? 여기 있다. 디귿, 나에서, 나는 가에서 B 구간의 진원의 분포이다. 이런 거 나오는데, 확실한 거는요, 저 섭입이죠, 지금. 섭입이니까 A도 섭입이 있고, B도 섭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거기 보시면 위에 나번 그림을 보면 동서를 분명하게 해놨죠. 그리고 심지어는 니은에서 나에서는 해구를 기점으로 동쪽판이 서쪽으로 아래로 섭입되니 라고도 물어봤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 중에 어디에 해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A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꼭 판단하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냥 눈대중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저거 헷갈려요, 많이들. 그럼 됐고,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6번에서요, 자꾸 반사율 얘기가 한 번씩 나오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자꾸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반짝반짝 하면은 반사가 잘 되는 거죠. 표면이 매끄러우면 매끄러울수록 반사가 잘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빙하는요, 육지 위에, 그럼 이렇게 생각할까? 육지, 울툴툴한 육지 위에 그 위에 눈이 내려서 차곡차곡 쌓여서 생긴 게 빙하죠. 그럼 빙하가 있을 땐 반사율이 높아요. 그런데 빙하가 사라지면 요 흙이 드러나면 울퉁불퉁하니까 난반사되니까 반사율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산에 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들판에 나무가 많아요. 울퉁불퉁하겠죠. 얘를 다 베어버렸어요. 그럼 평평한 게 튀어나오겠죠. 이런 반사율이 높아진다라는 표현을 쓰면 될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빙하는 무조건 덥다. 그럼 빙하의 면적은 줄어든다.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었다. 흙바닥이 드러났다. 반사율은 낮아진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예요? 가끔 우리 집사람인데 탄산 형광 분필이라고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준 것 같은데 방금 이 분필을 보내줬네요. 우리 학원에서 이미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분필이 뭐냐면은 이게 되게 좋은 분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 같은 거 찍을 때 쓰는 분필이거든요. 요거 많이 써요. 그래서 인간 같은 데서 쓸 때는 칠판이 이게 아니에요. 가보면은 여기가 표면이 되게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조명을 비춰도 난반사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사율이 굉장히 낮은 칠판이죠. 왜? 직업병이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되고 제가 답진 드렸어요. 그 다음에 8번 엘니뇨 라니냐 따지는 것 좀 보죠. 무조건 뭐부터 따지자고요? 라니냐 따지세요. 라니냐. 그게 제일 속편해요. 자, 근데 이거 어디 자, 그린 가는 동태평양. 태평양 중에서도 동태평양이에요. 그러면 자, 서태평양,
동태평양. 자, 근데 라니냐 때 무역풍이 강해져요. 밀어요. 편수차가 커져요. 용승이 심해져요. 하강기류 강해져요. 상승기류 강해져요. 구름이 더 잘 만들어져요. 이게 라니냐죠. 라니냐 하나만 기억하세요. 라니냐 반대는 무조건 엘니뇨니까. 근데 어디 쳐다본대요? 동태평양 쳐다본대요. 동태평양 부근이고요. 자, 수온 편차. 용승이 올라오면 수온이 낮아져요. 라니냐 땐 수온이 낮아요. 그 다음에 관측값 빼기 평년값이니까 평년이 온도가 더 높아요. 그럼 마이너스 나겠죠? 아,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 났을 때가 동태평양이 라니냐구나.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났던 시기니까 A가 라니냐, B가 플러스 시기가 났으니까 엘니뇨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라니냐하고 엘니뇨로만 나눕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기억. A 시기는 엘니뇨가 아니라 라니냐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니은 B 시기에는 뭐예요? 엘니뇨죠? 기억이 어디예요? 여기 서태평양이에요. 서태평양인데 지금 뭐라 그랬죠? B 시기 엘니뇨 시기네요. 그러면은 상승기류가 더 약해지죠. 상승기류가 생긴다는 소리는 저기압인데 상승기류가 약해지니까는 엘니뇨 때는 평상시보다 압력이 좀 높아지겠네요. 자, 그러면은 평년 기압이 기억 지역의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맞죠? 이거는. 이렇게 따져주시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에 니은 해역의 해류는 당연히 A 시기가 B 시기보다 A 시기가 더 강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죠? A 시기보다 B 시기가 강하니라고 물어봤죠. 전 이게 제일 싫어요. 너무 싫어요, 이런 거. 짜증나, 아주 그냥. 예전에는 물리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요즘엔 물리도 이래요. 미치겠어요. 어쩔 때 보면 뭐 못 볼 것 같아요. 눈, 막 환장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80페이지에 10번 문제요. 이거, 나 10번 문제 보자. 9번 문제.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9번. 이것만 했었어도, 그치. 9번에 보시면은요, 거기 A층 뭐예요? 밑으로 내려간 거, 거기 스파이크처럼 들어간 거, 그 건열이죠. 건열은 얘가 물 밖에 나와서 건조한 지역이 한번 있었어야 돼요. 그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기억, A층은 생성되는 동안 건조한 대기에 노출된 시기가 있었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도 아까 나왔었죠? 이거 사측리예요. 저기 사측리예요. 사측리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생각 안 나면 하나 딱 생각해봐요. 여기가 모래가 쫙 깔려있어요. 그럼 상상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내가 바람으로 하고 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밀려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옆에서 쳐다보면 모래가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바람을 쫙 불면은 이렇게 밀려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사측리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밀고 나간 거고요. 이게 위아래로 뒤바뀌면 역전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하 역전이 있는지 판단할 때 사용된다. 맞아요. 물론 이건 B층만 해결돼요? 아니죠. A층도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C층에서 이건 안 물어봤었는데 점이측리는 뭐냐면요. 굵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입자가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쌓여있을 때를 점이측리라 그러는데 그림에 보세요. C는 그냥 지 멋대로 쌓여있죠. 이런 건 점이측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입자만 쌓여있으면 자꾸 점이측리라고 생각하는데 점이측리는 굵은 거부터 얇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순서대로 쌓여있을 때만 점이측리예요. 이거 진작할 거. 이거 하나씩은 맞출 수 있었는데, 그치? 아까 이거 니네 봐주려고 보다가 아깝더라고, 이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은요.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A가 현무암질이면요. B는 유무암질 정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거기 보시면 SiO2 함량이 더 크죠, B가? 그래서 더 밝은 광물이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요. 현무암질은 거기 보시면은 뭐 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얘가 더 무거워요. 그래서 현무암질이 밀도가 더 크다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요. 제가요 어렸을 때 배우기는요. 제주도에 있는 돌은요. 물 위에 뜬다고 배웠는데요. 밀도가 작은 거 아닌가요? 자꾸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돌이 만들어지면서 안에 기공층이 생긴 거죠. 그런 것 때문이지 그 광물이 그런 거지 그 암질 자체가 밀도는 커요. 훨씬 더. 그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G2 개념이에요. 지금은 빠졌어요. 여러분들 선배 때는 이게 G1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해도 돼요. 다행이죠. 여러분들이 몇 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어려운 거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11번에서요. A하고 B 그림 보시면요. 그거 어디죠? 태평양이죠? 그럼 이제 해수 방향 정도는 잡을 수 있어요. 그림 많이 그렸었으니까. 여기 아시아 대륙 있고, 여기 미 대륙 있으면은, 여기 적도면은, 북적도 해륙, 크로시오 해륙,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륙, 캘리포니아 해륙 이렇게 도는 거 하나 있고요. 요 위로 방향은 반대로 이렇게 작게 하나 도는 거 있어요. 그래서 열대순환, 한대순환 나누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A하고 B는요. A가 여기고요. B가 여기에요. 지금.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이거 왜 하려고 그러냐면 나번 그림 보는 것 좀 알려드리려고요. 거기 보시면은요. 각각 두 선이 뭐하고 뭐냐면요. 수온과 염분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들 수온은요. 난류냐 한류냐 따라가면 되죠. 그럼 A하고 B 중에서 누가 난류죠? A가 난류니까 A가 수온이 조금 더 높고 B가 수온이 조금 더 낮으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 근데 염분은요. 그냥 짠 정도 말하는 게 염분이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륙에서 비가 오면요. 물이 빠져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육지의 근처에서는요. 염분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은 어떤 그래프는 거기 보시면 약간 여기서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다시 쭉 갔다 여기서 슉 내려가죠. 양 끝에서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이게 염분이에요. 양 끝에서 대륙 근처에서 이렇게 낮게 떨어지는 게 무조건 염분이에요. 그 다음에 수온은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지금 수온이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당연히 여기 한류, 난류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류, 여기가 난류 때문에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림 좀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염분은 육지에서 낮아진다는 거. 왜? 육지에서 물이 밀고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이게 바다면 이거 대양의 중심으로 갈수록 염분은 어떻게 되죠? 높아지죠. 그래서 염분은 이런 식으로 분포해서 가운데가 훨씬 더 염분이 높아요. 뭐 저희까지 우리가 배 타고 나갈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쵸? 배 타보신 분 있나요? 난 멀미날 것 같은데, 배. 좀 멀미나서, 저는 아마 멀미날 것 같아요. 배를 한번 딱 타본 게 우도 들어갈 때 한번 타봤거든요. 멀미날 뻔했어요. 그리고 우도에서 내려서 바로 옆에 그 유명한 그 백사장이거든요. 이걸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모르고 반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도를 2분의 1밖에 돌았나? 그더라. 3분의 1 돌았나? 안 나오는 거야. 분명히 그 옆이라 그랬는데. 이건 아니다. 뭐 됐다. 이제 생각을 하고 다시 갈 생각에 이것도 깝깝하지. 가자니 깝깝하지. 그래서 핸드폰을 켜보더니 버스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도에서 버스 타봤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딱 내려서 봤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다시 이제 거기 어디죠? 배 타는 데까지 어떻게 걸어가지? 그러고 있는데 딱 고개를 돌렸는데 저기네? 아이씨 5분 거리였어요. 갑자기 그 생각난다. 배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번 문제에서는요. 자,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지구상의 자극의 북극은 두 개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한 개다. 자북극은 무조건 한 개예요. 근데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대륙이 이동을 해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북극은 어디 안 가고 무조건 어느 시기나 한 개예요. 그럼 만약에 12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자북극이 뭐 두 개다. 어떤 시기에 뭐 이런 여기는 없는데 지금 심한 문제는 자북극이 두 개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거든요. 걔는 무조건 땡이에요. 아셨죠? 이거는 누가 나 여자친구가 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없죠? 그쵸.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가시면은요. 저렇게 기압이 한번 내려갔다 올라가는 건 무조건 기압이에요. 그리고 태풍의 눈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면 기압이 낮아졌다 높아지는 거 말고 풍속이 셌다가 순간 약했다가 다시 세지면 이거 태풍의 눈을 지나간 건데 기압이 낮았다가 높아졌는데 바람의 세기도 세다가 약하다 이러면은 태풍의 중심을 안 지나간 거예요. 태풍의 중심을 얘는 지난 적이 없어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우세했던 지역이 없어요. 무조건 저기압이니까 상승기류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한번 뭘 틀렸는지 각자 한번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못 봐가지고 다음 주부터는요 제가 그 종이 쪽지를 하나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질문할 거 있으면 페이지에 몇 번 문제 이렇게 좀 적어 주실래요? 제가 그것만 보고 다시 질문을 받을게요. 자,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원대한 꿈을 갖고 너무 많은 양을 때려 넣다 보니까 시간 안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갖고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래갖고 지금의 속도보다는 한 3분의 1만 줄일 생각이거든요. 너무 많아, 그치? 많았지, 그동안 좀. 그래서 이거는 요번 주 교재인데요. 일단은 부탁이 있어요. 지금 해야 될 게 지난주 그 우리 내용 봤던 것 중에서 아직 그 각도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 좀 안 했거든요. 그거랑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이렇게 합시다. 우리 지난주 교재죠. 이 교재에서 제가 쪽지 하나 드릴 테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쫙 전체적으로 그 표시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요거 일단 질문 한번 다 받을게요. 그리고 나서 요번 주 교재를 나갈 건데 요번 주 교재는요 모의고사는 계속 풀게요. 모의고사는 계속 풀어볼 거니까 요번 주 교재 가시면은 쭉 따라가면은 여러분들 모의고사 또 2개 나오죠. 이제 4월 모의고사로 들어갔네요. 아 참 4월 모의고사 여러분들 5월 달에 본다면서요. 이름을 바꾸든가 5월 모고라고. 그치? 왜 바꾼 거야 도대체가? 이유 혹시 알아요? 아니, 수능이면 모르는데, 뭐 해킹해, 그거를? 나 이해가 안 가. 아니, 그거 잘 본다고 누가 저기 대학 붙여준대? 그거 분명히 어느 학원에서 그랬을 거야. 학생이 그런 게 아니고, 학원에서 그랬을 거야. 그래갖고, 몇 개 딱 해가지고, 우리 또 100% 확률로 나왔다. 그리고 그런 거 하려고. 그런 건데, 여러분들 저 100% 확률이에요. 왠지 아세요? 기출문제 풀리면 그거 100%예요, 무조건. 한번 생각해봐. 기출문제 다 나온다니까? 굳이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심각한 얘기로요.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집 한 권 사요. 그것만 진짜 죽어라고 보잖아요. 수능 만점 나와야 정상이에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거 제대로 봤어요? 아니에요. 그래놓고 수특도 봐야죠. 사설도 봐야죠. 또 친구가 또 뭐 본다니까 또 그것도 봐야죠. 어디 갔더니 무슨 특강 교재 있다 해서 또 그것도 봐야죠. 기출 봐. 그냥 기출이 제일 나아요. 알았죠? 그게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쉬셨다가 정각에 다음 주 질문 좀 더 받을 테니까 이제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모의고사 거기 2회분 제가 넣어놨거든요. 4월 하고 그다음 2020년 4월하고 2021년 4월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거 2개만 풀어보세요. 1시간 동안 꼭 2개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주세요. 질문할 거 앞에 거 질문할 것만 좀 체크 좀 해서 다음 주에 제가 표 드릴 테니까 거기다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못 풀겠으면은요 문제만이라도 자꾸 좀 봐주시고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내가 걸러볼 수 있는 걸 최대한 걸러본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부는요 절대로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딱 잡을 만큼.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잡으세요. 더 이상 하면 욕심이고요. 스트레스 받아요. 알았죠? 아니 왜 공부도 안 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세상에. 그치? 나도 그래봐서 알아. 나도 그래봐서 아는데 그래야 될 것 같죠? 알아요. 무슨 말인지는. 근데 정말 부질없어요.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나머지 질문은 다음 시간에 계속 받을게요.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3월 모고본이라고 고생 많았어요.